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세조실록 7대 임금이 되시겠습니다. 세조실록 1417년에 태어나서 14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조는 세종의 셋째 아들로 휘가 유입니다. 자는 수지다. 1417년 태종 17년 9월 29일 본궁에서 출생하였다. 세종 12년 처음으로 진평대군에 책봉되었다가 후에 한평대군, 진양대군 또는 수양대군으로 고쳤다. 무자년 9월 7일에 예종에게 전위한 다음 날인 8일에 수강궁에서 51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스라에는 3남 1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능호는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부 부평리에 있습니다. 세조실록 1455년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 세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49권 18책으로 간양되었습니다. 책의 2권은 세조 때 악보를 수록한 것이다. 원명은 세조 해장대왕실록이다. 세조가 죽은 다음 해인 1469년 예종 1년 4월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을 시작했으며 1471년 성종 2년에 완성되었다. 편찬 담당자는 영관산 신숙주, 한명회 관사 최항, 지학사 강희맹, 양성지 동지관사 이승소, 전낭종 김순영, 이극돈, 예승석, 수창관 김지경, 조익정, 유권, 편수관 김유 등 15명, 기주관 노공필 등 11명, 기사관 김윤종 등 24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을 사용했지만 세종실록은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 연칭원법을 사용했다. 더구나 편찬 과정에서 민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조는 즉위 후 군비를 강화해 2번이나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의 여진족을 정벌했고 1453년엔 이징옥의 난과 1467년 이희애의 난을 진압하였다. 또한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정과 국조 오래의를 편찬해 조선 왕조의 통치 기반을 완성했던 것이다. 세조실록 영월 하늘의 눈물. 사육수의 사건이 끝나고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여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 유배지는 영월읍에서 수십 리 떨어진 깊은 산골의 조그만 오두막이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 단종이 살던 집이 물에 휩쓸려 갈 뻔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자 영월읍에 옮겼다. 이때 단종이 읊은 시가 자규사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무렵 기양을 가있던 단종의 6째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순흥부사 이보훈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모의하다가 탈로거나 금성대군은 안동부에 갇히고 이보훈은 유배되었다. 얼마 후 금성대군은 교수행에 처해졌고 이보험은 박천에서 적살되었다. 그런 다음 세조는 군부도사 왕방년에게 사약을 가지고 영월부로 내려가도록 했다. 이때 단종은 옆에 있던 궁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부왕과 어머니께서 나를 끌어안고 슬피 우시는 꿈을 꾸었다. 그날 군부도사 일행이 사약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면서 외쳤다. 노상군은 어명을 받으시오. 그렇지만 단종은 태연하게 그들을 꾸짖었다. 모험하거나 감히 신하된 자가 임금에게 약사발을 올리라고 하다니. 그러자 군부도사는 약사발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내 약사발을 올렸다. 그러나 단종은 약사발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옷을 찢어 올가미를 만들었다. 17살의 단종은 이렇게 죽었다. 한편
동대문 밖 정업원에 있던 왕비 송씨는 단종이 죽자 매일 앞산에 올라가 영월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망원봉이라고 불렀다. 18살부터 과부가 된 그녀는 초막집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과 그걸로 끼니를 이어갔다. 이에 세조가 식량을 내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물을 들이는 염색업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자주골이라고 불렀다. 송씨는 중종 16년 5월 82세로 경의 공주 아들 정미우스의 집에서 죽었다. 송씨는 대군 부인의 예우로 양주 군장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산흥리에 묻혔다. 단종이 죽던 날 폭우와 천둥이 심했는데 그의 시신은 동강변에 버려졌다. 이때 영월부의 호장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월지산 기슭에 몰래 묻었다. 중종 11년 1516년 59년이 지난 후 노상군의 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하지만 어몽도 일가족은 자체를 감춘 뒤라 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때 군수 박충원의 현몽과 호장인 엄주, 신기손, 엄속, 양인 지무자, 관노 이말산 등의 증언에 따라 묘를 찾아 봉부를 갖추었다. 선조 13년 강원감사 정철의 장계로 묘역을 수축하고 숙종 7년 1681년 7월에 노상태군으로 추봉, 다시 숙종 24년 1698년에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이라 하여 정묘에 부묘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1521년에 죽은 왕비 송씨는 177년 만에 숙종 24년 1698년 단종 보기와 함께 대군 부인에서 정승 왕후로 추복되어 신의가 모셔졌다. 능호는 산흥이다. 세조실록 간추린 야사. 강에 던져진 단종의 시신. 세조는 정인지와 대신들과 함께 상왕 단종 폐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세조는 상왕을 노사한 군으로 강봉시켜 강원도 영월로 기양 보냈다. 그리고 금성대군 유를 순흥부로 기양사리를 보냈다. 귀양지에서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업을 만나 상왕 보기를 위해 사람을 모았다. 금성대군의 지시로 이보업은 상왕 보기에 대한 경문을 순흥 병영과 남중의 동우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순흥부 관노가 금성대군의 지시로 경문을 입수해 한양으로 가져가는 도중이었다. 이때 기천 풍기 현감이 관노를 쫓아가 경문을 빼앗은 후 상경하여 세조에게 고발했다. 세조는 금성대군과 함께 보기 음모에 가담한 별설 아치들을 모조리 체포해 참살한 후 죽게라는 시냇물에 버렸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에서 안동으로 끌려가 안동옥에 갇혔다. 어느 날 금부도사가 사액을 가지고 갔지만 금성대군이 사라져 버렸다. 금부도사가 사방으로 사람을 풀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며칠 후 금성대군이 돌아와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만 많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돌아온 것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그가 의관을 고쳐 입자 금부 도사는 서쪽에 놓여있는 세조 위패를 향해 절을 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절하라고 내가 모시는 임금은 영월에 계시다. 이놈들. 금성대군은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절을 4번 한 후 사약을 마셨다. 하지만 죽지 않자 입회한 군졸들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친동생 금성대군을 죽인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년을 시켜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 보냈다. 영월에 도착한 왕방년은 주춤하다가 뜰 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엎드렸다. 이때 단종은 그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그렇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오물거렸다. 그러자 단종이 입산할 때 함께 따라온 젊은 시종이 나서면서 교살할 뜻을 비췄다. 그런 후 지체하지 않고 한가닥 활줄로 단종의 몫을 졸랐지만은 곧바로 죽지 않자 허리띠로 몇 번을 졸라 죽였다. 이때 단종은 17세였다. 단종의 시신을 거둘 관이나 영구 등이 없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때 젊은 중이 나타나 며칠간 통곡하다가 단종의 시신을 짊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시체를 산속으로 가져가 화장했다는 설과 두 번째는 시체를 강에 던졌다는 설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소문 중에서 전필제 김종직이 쓴 투강설이 진짜라고 했다. 단종의 비 정승왕후 송씨는 연동령 부사 여양부원군 현수의 딸이다. 1440년 세종 12년 탄생하여 갑술년 1월 22일에 왕비로 간택되었다. 을해년 7월에 세조는 의도왕비로 존칭하였다가 정축 6월에는 부인으로 봉했다. 부인은 1512년 중종 16년 6월 4일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18세의 나이로 가부가 되어 64년을 독수 공방했다. 세조실록. 꿈속에서 세조를 꾸짖은 현덕왕후. 세조의 꿈에 자신이 죽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몹시 꾸짖은 후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사라졌다. 내 이놈, 내 아들의 왕위와 목숨을 빼앗아 갔으니 난 내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세조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을 때 갑자기 내시가 달려와서 고했다. 전하, 동궁께서 매우 위급합니다. 세조가 급히 동궁으로 달려갔지만은 동궁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러자 문득 세조는 꿈속의 상황이 생각났다. 이에 화가 난 세조는 군사들을 보내 소능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군사들은 소능으로 달려갔는데 능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능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이 소리에 군사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세조의 재촉으로 능을 파헤쳤다. 그러자 관에서 추악한 냄새가 났다. 더구나 관이 몹시 무거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조는 관을 도끼로 찍으라고 했다. 군사들이 도끼로 관을 찍으려는 순간 관이 스스로 움직였다. 세조는 그 관을 불살라 버리라고 했다. 군사들이 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그러자 세조는 관을 강물에 던지라고 했다. 하지만 강물에 던져진 관 가라지 않고 떠내려 가다가 이름 모를 나루에 닿았다. 이 관을 한 농부가 발견하여 강기석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다. 그날 저녁 농부의 꿈에 현덕 왕후가 나타나 자신의 관을 묻어줘 고맙다고 했다. 그런 후 그 농부의 미래를 알려줘 부자가 되게 했다. 하지만 세조는 이때부터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평생을 고생했다. 40년이 지난 뒤 중종 때 조광조가 소능의 회복을 건의했다. 그렇지만 현덕 왕후의 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관을 찾던 관리의 꿈에 현덕 왕후가 나타났다. 내일 관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동시에 관을 묻어준 농부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일 관아를 찾아가 내가 묻힐 곳을 말해 주어라. 다음날 농부는 관아에 찾아가 현덕 왕후가 묻힌 곳을 알려주었다. 현덕 왕후의 시신은 문종의 능 동쪽에 묻혔다. 세조실록 7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